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지구전으로 나가는 미중, 보복 관세의 중국, 맞불 관세의 미국, 트럼프, 미국 기업 중국 철수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되오니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지구전으로 나가는 미중, 보복 관세의 중국, 맞불 관세의 미국, 트럼프, 미국 기업 중국 철수에 대해서 명령을 했다라는 거고요. 특히 배경을 보면 끝나지 않은 미중 무역 분쟁입니다. 지금 그 전에 제가 영상을 올려드린 게 있어요. 어떤 영상을 올려드렸냐면 이 미중 무역 분쟁은 언제까지 간다? 트럼프가 재선이 될 때까지 간다. 라고 제가 언제 한번 영상을 올려드린 적이 있었어요. 한 1개월, 2개월 전에. 그때 어떤 댓글이 달렸냐면 이거 어그로 끌지 마라. 이런 것 이렇게 말한답시고 이렇게 되지 않을 거다라고 누가 댓글을 올려놨는데 지금 현상 그대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거 보시면 돼요. 자, 이제 그림 하나 보여드릴게요. 지금 미중 관세 난타전에서 자세하게 이번에 문제가 됐던 거에 대해서 그림이 하나가 좋은 게 있어서 지금 올려드립니다. 미국에서 중국으로, 중국에서 미국으로. 처음에 중국에서 미국으로 발사를 했죠. 750억 달러어치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는데 9월 1일과 12월 15일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고 미국산 자동차에 대해서도 12월 15일에 대해서 부가관세 이렇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미국에서 중국으로 하는 것은 2,500억 달러어치 이미 하고 있는 거예요. 25%. 그런데 이걸 30%로 10월 1일 날 인상을 한다고요. 지금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3천억 달러어치는 지금 10%에서 15%.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지렛대로 삼고 있는 게 뭐냐면 중국에서 대두를 지렛대로 삼고 있는데 이 대두 문제가 어떻게 풀렸는지 제가 또 가르쳐 드릴게요. 지금 중국에서 미국의 추가 관세를 벌였습니다. 그래서 중국 국무원 세칙위원회에서 이렇게 말을 했는데 750억 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에 10% 또는 5%의 추가 관세를 각각 9월 1일, 12월 25일 부과를 하겠다. 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12월 25일 날은 미국산 자동차와 관련 부품에 대해서 25%와 5%의 추가 관세가 부과를 한다고 합니다. 역시 추가로 관세가 포함된 주요 품목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봐야 될 거 두 가지. 미국산 대두하고 미국 원유입니다. 미국 원유라는 것은 쉐일 가스를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게 쉐일 가스, 쉐일 원유 이것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쉐일 가스는 그동안 작년에는 많이 수입을 했어요. 그런데 올해 수입을 하기로 했던 게 미중 무역 분쟁으로 인해서 이게 수입이 안 되고 있었는데 이게 공식적으로 관세를 부과한다라고 지금 발표를 한 거예요. 그리고 미국산 대두 같은 경우도 그동안 다시 내렸다가 다시 올리는 거예요. 그동안 어디서 많이 수입을 했냐면 브라질, 아르헨티나에서 많이 수입했고 특히 브라질에서 많이 수입을 하면서 어떻게 됐냐면 브라질에서 많이 수입하니까 미국산 대두의 값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미국산 대두의 값이 떨어지면서 어떻게 됐냐? 떨어진 값으로 그 브라질은 자기네들이 그걸 사고 브라질의 그 대두는 중국에 팔고 이런 형태를 했거든요. 그래서 중간 마진을 많이 남겼어요. 브라질이. 그래서 브라질은 친중 정권이 중간에 들어가 있었고 지금은 친중 정권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데 다시 친중 정권이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로 지금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중간에 대두 가격이 떨어지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대두로 이득이 못 남으니까 중간에 대두를 만들었던 그곳에 옥수수를 심기 시작했어요. 옥수수를 심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돼요? 옥수수의 생산량이 과다하게 되면서 옥수수 가격이 좀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설상가상으로 그 옥수수 가격도 떨어지고 대두 가격도 떨어지고 그래서 미국의 산업의 기반이 떨어졌다라고 지금 반발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이런 입장입니다. 이걸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내용을 더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중국의 관세를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중국 국무원 세칙위원회에서 했던 거 한번 보시면 대두, 콩 등 5,078개 품목 750억 달러입니다. 여기에 10% 또는 5% 추가 관세. 미국산 자동차의 25%, 미국산 자동차 부품의 5%. 그래서 중국이 바라는 추가 관세의 의의를 한번 보면
자동차와 부품에 대한 관세로 미국 제조업이 고통을 받을 것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걔네들은 중국 제조업의 고통을 원하는 거고, 그리고 미국 대두 관세를 해서 미국의 농장을 완전히 폭락시를 시키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즉, 가격 우위를 잃어서 시장에 들어오기 힘들게 하겠다. 그래서 이런 일이 다시 벌어져서 브라질하고 아르헨티나에 힘을 더 주겠다.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강한 중국의 의지에 미국의 주식 등 금융시장이 흔들릴 것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중국이 미국산 대두를 사야 돼요. 걔네들이 소비되는 패턴들이 많기 때문에 대두를 사야 되는데 그 대두의 대부분들이 어디서 이제 들어오게 되냐면 브라질하고 아르헨티나 등의 나라에서 대두를 수입해서 미국 대두 수입 감소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지금 상쇄를 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조치에 대한 중국의 태도를 보면 싸우고 싶지 않지만 싸우기를 겁내지 않으며 필요하면 어쩔 수 없이 싸운다라는 그 마오쩌둥의 말을 인용을 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조치의 논평을 한번 보면 황구시보에 보면 마오쩌둥이 한 말, 적군에 겹겹이 포위돼도 꿈쩍도 하지 않는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게 마오쩌둥이 한 말인데 그대로 인용해서 한 말이에요. 그리고 인민일보에 보면 미국이 기어이 제로섬 게임을 택하면 중국은 끝까지 싸울 능력이 있다라고 지금 하는 거죠. 그리고 특히 미국 같은 경우도 이제는 끝까지 밀어붙이려고 지금 계획을 짜고 있었어요. 그리고 밀었다 땡겼다 밀었다 땡겼다 하면서 그 희망 고문을 계속 줬거든요. 특히 화웨이에 희망 고문을 줬는데 결국은 화웨이를 놓지 않는다라는 게 계속 드러났죠. 그러면서 중국에서도 그 화웨이에 대한 제재가 있으면 이제는 IT 기업의 제재를 중국에서 지금 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또 지금 중국에서 준비하고 있는 거 히토유 부분에 대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제가 나중에 또 분석을 해 드릴게요. 그리고 이것에 대한 미국의 맞불 추가 관세가 벌어졌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를 보면 중국에 대한 관세를 5%씩 인상한다. 현재 2,500억 달러에 대한 것은 25%에서 30%, 그리고 9월 1일부터는 10%의 부과가 예정되었던 나머지 3천억 달러에 대해서는 10%에서 15%로 올리겠다.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천억 달러 일부 품목,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휴대전화 및 랩톱 등 일부 품목, 특히 12월 25일 날 블랙 프라이머리 데이라고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넘어갈 때 소비가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소비가 축소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일부 품목을 허용을 해줬는데 이게 12월 15일부터는 부과한다는 공지가 있었고 이것도 10%에서 15%로 다시 올리겠다. 그 이야기가 지금 나온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맞불 추가 관세에 대한 의견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 트위터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수년간 중국은 무역과 지적재산권 탈취, 그리고 더 많은 것들에 대해서 미국에서 이득을 취해갔다. 우리나라는 중국에 한 해에 수천억 달러를 잃어왔고 불공정한 무역관계의 끝이 보이질 않는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중국의 750억 달러 미국 추가 관세 트위터를 보고 나는 오늘 오후 중국의 관세에 대응할 것이라고 이것은 중국의 대단한 기회다. 미국의 대단한 기회다. 우리는 중국이 필요 없다. 솔직히 중국이 없으면 더 나을 것이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내에서 커지는 우려가 있었어요. 어떤 우려가 있었냐면 미 의회 예산국에 보면 CBO라는 데예요. 미국 국내 총생산 GDP가 0.3%가 감소할 예정이고 마이런 브릴리언트 미 상공회의소 부의장을 보면 미국 기업이 중국 시장을 무시하는 건 답이 아니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미 농민단체 전국 농민연맹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상황을 더 나쁘게 만들고 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지난 3년간 미국의 중국에 대한 대두 수출은 80% 가까이가 떨어졌고 이번 관세가 발효되면 더 나빠질 것 같다 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미국 기업들 중국 떠나라. 이것을 발표하면서 지금 제가 드는 생각은 중간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호의 정책을 한번 펼쳤잖아요. 그래서 뭐 화웨이 건 90일 연장 한 번 했죠. 한 번 연장을 했는데 그것을 보면서 아 괜찮아질 것이다라고 미국이 다시 중국에 그 투자를 했던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 이거는 시그널이 정확하게 온 거예요. 이제 끝장을 보겠구나. 그런 생각을 가져서 이제는 엑소더스는 더 빨리 일어난다. 중국의 투자 금액이 좀 일부가 괜찮아질 것 같아서 다시 들어갔지만 저는 항상 아닐 거라고 항상 얘기했었지만 그걸 바라보지 못하는 상황을 보면서 거기에 투자했던 사람들은 다시 빠져나와야 될 입장입니다. 그러면 어디 갔느냐?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방글라데시, 인도 이런 그리고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이런 나라가 뜨겠죠. 이런 나라가 다시 생각을 띄우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자, 그래서 미국의 기업들이 이제는 더 엑소더스 할 것이다. 왜? 지금 10% 관세가 다시 15%가 될 것이고 그 15%가 됐던 관세가 다시 얘기가 안 되면 다시 25%가 아니라 30%까지 지금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 어렵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미국 기업의 중국 철수를 지금 지시하고 있습니다. 미중 무역 분쟁이 격화되면서 세계의 불확실성이 점점 커지고 있죠. 그리고 이런 커짐의 불확실성 때문에 트럼프가 뭘 하고 싶어해요? 금리를 낮추고 싶어해요. 트럼프가 금리를 낮추고 싶어해요. 그래서 그 금리를 낮추게 하기 위해서 일본을 지금 끌어들였거든요. 일본을 끌어들이면서 일본에게 했던 거 뭐냐? 국채를 사달라. 그래서 국채 많이 사고요. 지금 국채 세계 미국 국채 세계 1위 누구? 일본. 그리고 이번에 이야기를 하면서 미국 농산물 누가 사준다? 일본이 사준다. 저거 올려드렸어요. 그거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 법까지 언급했습니다. 비상경제권법을 언급을 했습니다. 대통령의 권한과 중국 등과 관련된 법에 대해서 어떤 단서도 갖고 있지 않다. 가짜뉴스 기사들을 위해 말하지만 1977년 비상경제권법을 찾아봐라 라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말을 했어요. 그러면 비상경제권법에 대해서 우리 알아봐야 되잖아요. 한번 보겠습니다. 국가안보, 외교정책, 경제 등의 위협을 제기하는 국가, 집단, 개인과의 거래를 제한할 권한은 대통령에게 부여하고 있다. 즉 대통령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지금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경우 자산도 동결할 수 있고 몰수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자기 말을 듣지 않는 기업들 자산 동결 그리고 몰수 이게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비상경제권법 발동 현황을 한번 보면 이 법이 발동된 비상사태는 지금까지 54건 그리고 24건은 지금도 적용되고 있고 그리고 최장 적용 국가는 이란입니다. 언제부터? 1979년 테헤란 미 대사관 인질사건 뒤부터 이 이란은 지금 계속 적용되고 있는 나라고 현재 대상국을 보면 쿠바, 짐바브웨, 이라크, 시리아, 베네수엘라 그리고 북한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이렇게 강력한 제재를 하는 배경들이 있어요. 특히 대두 문제 같은 경우 지금 난제에 걸렸었잖아요. 난제에 걸렸었는데 일본과의 지금 무역 협상을 하면서 자동차 분야 너희들이 풀어주겠어. 그리고 환율 문제도 너희들이 해준 대로 해주겠어. 그러면서 국채 사달라. 그리고 농수산물 사달라.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가 뒤에서 해결이 돼가고 있습니다. 지금 곧 발표가 날 거예요. 내년이 아니라 다음 달 UN 총회에서 지금 발표가 날 예정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국과 대규모 무역 협정을 지금 진행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어디서? G7에서 지금 그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어저께인가 뉴스에 그렇게 나왔는데 이것을 통해서 영국과 지금 힘을 합쳐가고 있어요. 지금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서 지금 연합군으로 들어가는 나라가 딱 지금 선언한 나라가 두 군데예요. 어디냐? 영국하고 이스라엘.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들어감으로써 다시 영국하고 관계가 점점 더 좋아지고 영국에 그래서 대규모 무역협정도 진행하고 그리고 EU하고는 지금 갈등이 굉장히 심해져 가고 있죠. 점점 더. 특히 독일, 프랑스 이렇게 심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G7 정상회담에 가서 어떤 이야기가 나왔었냐면 그 러시아를 G7에서 넣어서 이제 G8로 만들자. 지금 그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러시아도 다시 자기 손 안에 주물주물 그렇게 거리려고 지금 준비 중이라는 것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영국과의 대규모 무역 협정을 진행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브렉시트 때문에 돌파구가 필요한 영국이에요. 그래서 지금 영국하고 우리나라 FTA 됐죠? 돌파구가 됐습니다. 그리고 미국하고도 됐죠? 그래서 이거 공식적으로 유럽 물건도 잘 들어갈 수 있게 그렇게 지금 다 돼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미중 무역 분쟁 이게 안 끝납니다. 쉽게 안 끝나고 저기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러시아와 지금 중국 그리고 이란 이 나라들은 트럼프의 재선이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보려고 지금 준비 중입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지금 트럼프하고 다시 맺어지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제 의견으로는 보이는데 또한 러시아가 중국하고도 가깝죠. 그러면 중국의 등 뒤에서 지금 칼을 꽂을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영상도 저번에 1대1로 그 영상을 올리면서 올려드렸는데 아직은 시기가 좀 안 됐는데 이렇게 다시 G8에 들어오고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게 되면 어떻게 된다? 다시 미국하고 러시아는 가까워지고 이런 형태의 일들이 더 일어날 수 있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제 내용은 여기까지였고요. 저의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